퇴직연금이 은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말 남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퇴직연금 계좌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수익률 20%, 실물 이전 제도, 2차 머니무브, 뉴스에서 이 단어들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풀겠습니다. 퇴직연금 500조 시대입니다. 그 돈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뒤에 우리가 알아야 할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금융 이동 뉴스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노후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입니다. 퇴직연금 총 적립금 496조 8,175억 원입니다. 전년 431조 7천억 원 대비 65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500조 시대가 사실상 열렸습니다. 업권별로 보겠습니다. 은행이 260조 5,580억 원으로 52.45%입니다. 증권이 131조 5,026억 원으로 26.47%입니다. 보험이 104조 7,569억 원으로 21.09%입니다. 겉으로는 은행이 과반입니다. 과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증가 속도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증권업권 적립금 증가율 26.54%입니다. 은행은 15.41%입니다. 보험은 7.43%입니다. 증권이 가장 빠릅니다. 은행의 거의 2배 속도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외형은 은행이 크지만 흐름은 증권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의 제도가 핵심입니다. 2024년 10월 31일입니다. 실물 이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가 무엇입니까? 이름만 들으면 낯섭니다. 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기존 상품을 모두 해지해야 했습니다. 현금화하고 수수료 내고 다시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번거로움이 컸습니다. 실물 이전 제도는 이 과정을 없앴습니다. 상품을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로 들고 다른 금융회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니 수익률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이동합니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 숫자를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자금 6,491억 원입니다. 업권 간 이동 중 가장 큰 비중입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 보면 더 큽니다. 제도 도입 이후 1조 5천억 원 이상이 증권사와 보험사로 옮겨갔습니다. 1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금이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증권으로 향합니까? 수익률 때문입니다. 최근 1년 기준 평균 수익률입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5.86%입니다. DC형 확정기여형 5.18%입니다. DB형 확정급여형 4.04%입니다. IRP와 DC가 DB를 앞섭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숫자가 있습니다. 개인 IRP 원리금 비보장형 1년 수익률입니다. 주요 증권사에서 20% 안팎입니다. 하나증권 21.01%, 신한투자증권 20.98%, KB증권 20.81%, 상위권 간 격차는 0.2%포인트 이내입니다. 고만고만하지만 모두 20%대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퇴직연금에서 20% 수익률이 가능합니까? 원금 보장 상품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퇴직연금에는 2가지 운용 방식이 있습니다. 원리금보장형과 원리금비보장형입니다. 원리금보장형은 은행 예금처럼 운용합니다.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습니다. 원리금비보장형은 ETF나 펀드에 투자합니다. 수익률이 오를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주식시장이 반등했습니다. ETF 비중이 높은 계좌에서 상승분이 빠르게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가 20% 수익률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20%는 시장 상황과 운용 방식이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증권사별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조 985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30.50% 증가했습니다. 2025년 전체 DC 시장 유입액 중 19.12%가 미래에셋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성증권도 21조 573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DC 원리금비보장형 3년 수익률 13.77%로 대형 증권사 가운데 1위였습니다. ETF 잔고는 2025년 말 기준 7조 3천억 원으로 1년 새 118% 증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연금 자산은 30조 1천억 원입니다. IRP 가입자만 47만 명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ISA 총 투자금 43조 5,094억 원 가운데 중개형 ISA가 26조 8,076억 원입니다. 61.6%입니다. 2022년엔 34.9%였습니다. 3년 만에 중개형 비중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고는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객 수는 144만 명이 넘습니다. 예금 중심의 자산 관리가 시장 상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차 머니무브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실물 이전 제도와 수익률 비교가 퇴직연금 자금을 증권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진짜 포인트는 수익률 숫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20%가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입니다. 잠깐 흐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1차 머니무브는 예금과 적금에서 탈출이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은행 예금만으로는 이자가 거의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펀드,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머니무브입니다. 이번에는 채널의 이동입니다. 은행이라는 창구에서 증권이라는 창구로 이동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실물 이전 제도가 비교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수익률이 공개됩니다. 어느 증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은행은 안전하지만 수익이 낮습니다. 증권은 수익이 높지만 변동이 있습니다. 이 비교가 쉬워진 순간 자금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조 변화 하나가 있습니다. DC형과 IRP 비중입니다. 2024년 말 기준 DC형과 IRP 합계 비중이 50.3%를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절반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DB형은 회사가 운용합니다. 회사가 책임집니다. 직원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DC형과 IRP는 다릅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ETF를 고르고 펀드를 선택하고 비중을 조정합니다. 수익도 개인 것입니다. 손실도 개인 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퇴직연금이 이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자유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책임도 함께 늘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퇴직연금이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신경 안 써도 됐습니다. 퇴직할 때 받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어느 증권사에 맡길 것인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모든 판단이 개인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DC 계좌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투자증권 디폴트 옵션 고위험 BF1의 1년 수익률은 26.62%였습니다. 반면 같은 회사의 일부 계좌 수익률은 16%에서 17%대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금융회사, 같은 제도 안에서도 선택에 따라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10%포인트입니다. 적립금 1억 원 기준으로 1년에 1,000만 원 차이입니다. 10년이면 그 차이가 복리로 불어납니다. 이 지점입니다.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은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의 말입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증시 반등과 ETF 비중 확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입니다. 연금 자산은 장기 운용이 전제인 만큼 단기 성과보다는 변동성 관리와 장기 수익률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20%라는 숫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은 1년짜리 투자가 아닙니다. 20년, 30년을 바라보는 자산입니다. 2025년에 20%가 낮다고 해서 2026년에도 20%가 나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오르내립니다. 단기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이동한 자금이 시장이 하락하는 해에는 같은 비율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움직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지금 전환점에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지던 구조에서 개인이 운용하는 구조로, 예금 중심에서 시장 상품 중심으로, 은행 채널에서 증권 채널로 이 세 가지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 속에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 자산 규모는 점점 달라질 것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 뉴스가 지금 나온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자유가 늘었다는 것은 책임도 늘었다는 뜻이며 연금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안정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퇴직연금 총 적립금 사실상 500조 시대입니다. 그 돈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물 이전 제도가 비교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20% 안팎의 수익률이 자금을 끌어당겼습니다. DC형과 IRP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입니다. 투자 계좌가 아닙니다. 수익을 좇는 도구가 아닙니다. 은퇴 이후 생활을 지탱하는 자산입니다. 실물 이전 제도는 선택지를 넓혀줬습니다. 비교가 쉬워졌습니다.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판단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수익률 숫자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1년 성과보다 10년 흐름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금 중심 자산 관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퇴직연금과 ISA를 통해 자본시장 상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실물 이전 제도 이후 수익률 비교가 쉬워지면서 증권 중심 자금 유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흐름은 계속됩니다. 자금의 이동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 흐름 안에서 지금 나의 연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 퇴직연금 계좌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언제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뉴스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과 연결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DC형과 IRP 시대의 장기 운용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ETF, 디폴트 옵션, 변동성 관리. 이 개념들을 40대 이상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